간혹 내피세포가 적다고 저희 병원에 이렇게 의뢰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는 내피세포가 그렇게 줄어있지 않은데 내피세포가 줄은 걸로 오인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 안녕하세요, 하얀과의 최원석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하실 때 간혹 저희 병원으로 의뢰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 각막 내피세포가 부족하다고 설명을 들으시고 의뢰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수술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있는지, 수술할 때 다른 합병증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미리 사전에 체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각막 내피세포라는 검사고요. 각막 내피세포라는 거는 각막의 내피 안쪽 면에 있는 이제 세포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포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게 되면 벌집 모양으로 하나씩 다다다닥 이렇게 세포들이 실제로 찍히거든요. 이 세포들의 사진을 찍어서 세포가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이 세포가 중요한 이유는 일정 이상 유지가 돼야지만 각막이 투명하게 유지가 됩니다. 내피세포의 개수가 일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각막으로 흡수되는 물을 밖으로 빼내지 못하게 돼서 각막에서 물을 계속 머금고 있게 되고, 각막이 그러면 뿌옇게 변하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겠죠. 이 내피세포는 한번 어릴 때 가지고 태어난 게 죽을 때까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고, 보편적으로 보면 2000개에서 3000개 수준이 정상 범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정도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0.5%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3000개라고 잡은다면 1년에 한 15개 수준이니까 내가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1500개밖에 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문제가 될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마지노선의 기준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각막이 뿌옇게 변하게 되고, 치료를 해주려면 결국은 새로운 각막 내피 세포들을 이식을 해주는 수밖에는 없고요. 내피 세포를 다시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내피 세포의 개수가 수술 중에 일부분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줄어들 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지만 백내장 수술을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과거에 저희가 내피 세포 적은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병원에 꽤 많은 분들이 또 내피세포가 이렇게 적다고 해서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셨었고, 실제로 그 수술해드린 케이스 환자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8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IN 스토링 렌즈로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셨었고요. 시력이 0.6이었던 눈이 1.0으로 올라갔었고, 수술 전에 내피세포가 992개 정도가 찍혔다가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차에 봤을 때도 1081개, 전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른 환자분도 뭐 72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클라레온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셨고요. 더 내피세포가 훨씬 적은 분이었죠. 오른쪽 눈은 거의 마지노선인 한 600개대였고 왼쪽 눈이 800개 정도였었는데, 오른쪽은 수술하고 나서 계속 600개대로 유지가 되고 왼쪽도 900개 정도. 수술 전과 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수술 전에 오른쪽이 시력이 0.7, 왼쪽이 0.3이었던 시력이 수술하고 나서 0.9에서 8까지 향상이 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55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과거에 알티산 전방 렌즈를 수술을 받으셨다가 전방 렌즈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 내피세포의 감소거든요. 그래서 내피세포가 많이 줄어들어서 과거에 이미 전방 렌즈를 넣었다가 뺀 과거력이 있으셨었고, 각막 이영양증이라 그래서 혼탁이 생기는 그런 유전 질환도 가지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른쪽이 수술 전인데 985개 그리고 1059개 정도가 찍혔고, 수술 1, 2주 정도 뒤에 다시 찍어봤을 때 오른쪽이 940개, 왼쪽이 1026개. 그러니까 수술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이분은 하기 전에는 굉장히 고도근시였어 가지고 맺는 시력이 0.1도 안 보이는 시력이었다가 양쪽 다 1.0까지 향상이 되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이랑 후랑 뭐 더 늘어나게 찍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냥 오차 허용 범위가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날 같은 사람을 똑같이 앉혀놓고 찍는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부위가 찍힐 수가 없고, 정확한 부위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또 기계가 같은 세포들을 인식을 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약간 미세하게 좀 높게 찍힐 수도 있고 적게 찍힐 수도 있는데, 수술하고 나서 뭐 한 200~300개 이상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줄어들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100개 정도 차이 나는 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문제 없이 수술은 다 잘 되고 시력도 잘 나오거든요. 간혹 내피세포가 적다고 저희 병원에 이렇게 의뢰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는 내피세포가 그렇게 줄어있지 않은데 내피세포가 줄은 걸로 오인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 각막 내피에 구타타라고 하는 어떤 특정 병변이 보이는 경우에 실제로는 내피세포가 그렇게 적지 않지만 내피세포가 적은 걸로 잘못 알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선 내피세포의 개수가 뭐 2000개다 3000개다 하는 말은 1제곱밀리미터당 몇 개의 세포가 들어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제곱밀리미터를 샘플링을 해서 2-3000개를 다 세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더 작은 범위를 샘플링을 해서 내피세포의 개수를 측정을 하게 되고 범위에서 측정된 내피세포의 개수를 1제곱밀리미터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시면 이 내피세포 개수가 40개 정도 지금 측정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피세포가 찍힌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면적당 40개가 측정이 됐으니 이거를 1제곱밀리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몇 개가 될 것인지를 역으로 계산을 했을 때 2900개, 대략 3000개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검사를 보면 왼쪽 눈인데 11개의 세포가 측정이 되었고 그거를 역환산을 하면 1000개 정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 이 내피세포의 각각의 사이즈와 내피세포의 모양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내피세포가 실제로는 많이 있는데 각막의 혼탁이나 각막의 구타타라든지 어떤 각막이 뿌옇게 될 수 있는 이런 질환 때문에 내피세포가 실제로 사진상 잘 안 보여서 적은 것처럼 측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분의 경우가 그랬었는데 한 달 전쯤에 이제 저희 병원 오셨던 분인데 다른 병원에서 이분도 이제 내피세포가 너무 적어서 아예 측정도 안 된다. 이건 너무 적어서 이거는 위험하다고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들으시고 찾아보시다가 저희 병원 내원하셨던 분인데 이 내피세포 측정한 거를 보시면은 아예 다 안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진짜 내피세포가 적은 것이냐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중요한 게 다른 부분들을 다 여러 군데를 좀 찍어봐야 돼요. 그렇게 찍어봐야 진짜 이분이 내피세포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피세포가 실제로는 많은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요리조리 이렇게 움직여서 찍다 보니 내피세포가 조금 여기는 좀 보이는 부분이 찍혔죠. 이 까만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내피세포가 제대로 인식이 우선 잘 안 되고 있고 태극등 현미경이라는 걸로 해서 들여다보면 이 사진에서는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이 안쪽에 미세한 그런 침착물들 같은 게 깔려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걸 보면 내피세포가 오른쪽 눈이 좀 적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에 이제 환자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백내장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술을 할 때 거기 쌓였던 침착물 같은 게 수술하는 과정에서 씻겨져 나가버리거든요. 씻겨져 나가게 되니까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찍은 사진을 보시면 아주 깨끗하게 잘 찍히죠.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이런 거뭇거뭇한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내피세포 개수도 분석해보면 2700개 정도로 아주 정상인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각막 내피에 그런 구타타라는 병변이 있으면 없는 분들에 비해서는 수술하고 나서 각막의 혼탁이나 시력의 질적인 면에서 안 좋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수술을 해드려 봤을 때 정말 심하지 않고서는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아주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논문에서도 밝혀졌고 내피세포가 진짜로 적은 사람 대비해서 구타타가 있어서 마치 적은 것처럼 찍히는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서 각막의 부종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다고 알려져 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수술 전에는 뭐 맨눈 시력으로 0.2 안경 쓰고 0.6, 0.3 정도 나오는 백내장이 있으셨던 분인데 수술하시고 바로 다음날 1.0, 1.0 양쪽 다 이렇게 회복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빨리 회복을 하셨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사실 이분 한 케이스만이 아니고 최근에 몇 케이스가 좀 연달아 있었어 가지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피세포가 진짜 적은 사람과 이렇게 적다고 오인이 되는 사람들의 케이스를 완전히 옆으로 그냥 1대1로 놓고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이 내피세포의 모양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진짜로 내피세포가 적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피세포의 모양과 사이즈를 보시면 하나하나가 이 오른쪽에 있는 내피세포가 적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크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각막의 전체적인 범위는 일정 범위가 정해져 있고 내피세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엔 내피세포의 하나하나가 차지해야 되는 면적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내피세포 개수를 안 봐도 내피세포 사이즈만 보면 대충 아 이거 몇 개쯤 되겠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피세포의 사이즈를 보고 진짜로 이렇게 크고 내피세포의 개수도 적게 측정이 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피세포를 최대한 덜 줄어들게 하는 방법으로 신경을 써서 수술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이고 내피세포가 실제로는 많이 있지만 적은 것처럼 오인이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수술을 할 때 있어서 조금은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내피세포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 때문에 저희 병원으로 의뢰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술 전에 이런 내피세포의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내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눈인지 어느 정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오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내피세포가 적어서 병원에서 수술하는 데 어떤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거나 의뢰서를 받아서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 환자분이 계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원석 원장이었습니다.